안녕하십니까. 본문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로펌이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참고인, 피의자, 고소인 조사에도 입회도 많이 하는 로펌이죠. 그렇죠. 재판보다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선임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죠. 맞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석 전화를 오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가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경찰 조사 받기 전 네. 요것만은 알고 가세요. 이런 네. 주제인데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말해볼까요? 변호사님도 실제로 검찰에 계시면서도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무혐의인지 혐의가 있는지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아니면 고소인을 추정 요청을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이 혐의가 없다, 이 사람은 억울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부르시나요? 대부분은 후자죠.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 사건의 실체를 제가 생각한 것이 있고 조사를 했을 때 물론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서 자체를 저희가 미리 어떤 질문을 할지를 좀 정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록을 보고 그 조서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조금은 치우친 면이 있긴 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사기관부터 조사를 받았을 때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그냥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고 별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서 추정 요청을 했고 이후에는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 사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숙지 예견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확보해야 될 서류,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연히 범죄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그쵸.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셨다라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될 테고, 고소가 아닌 진정 사건이라고 한다면 진정서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 입건된 인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범죄 사실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는지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사를 받아야겠죠? 네. 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변호사님 어떠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안 되는 거, 질문을 잘 들어라. 맞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질문 속에 답이 있거나 수사관의 맞아요. 의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말을 까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수사기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안 들으세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겠죠. 짜증이 나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질문을 잘 듣는 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을 잘 들어라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잘 들었다면 대답을 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예, 아니요부터 먼저 결론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결론에 대한 배경, 이유를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배경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구구절절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시간 순서 다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뭐야? 라고 대부분 되게 헷갈려 하시죠. 그런데 그 반대로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배경을 얘기한다면은 듣는 사람도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타자가 말하는 의도를 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얘기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압박이 들어오겠죠. 왜 기억이 안 나냐?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라 하면은 정말 기억나는 만큼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뭔가 해야 되라는 압박감에 맞아요. 추측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측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안 해야 되는 행동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기억이 확실하고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신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있었다 하면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애매한데도 추측성 진술을 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그 부분이 기억이 났어요. 네. 근데 그 기억이 난 것이 추측성 진술을 기존에 했던 것과 완전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라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기억에 기초해서 다시 한 진술이 진술 번복으로 그렇죠. 진술 번복이 볼 수도 되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번복이 될 경우에는 내가 한 말이 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진술이 힘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렇죠. 저는 단지 그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건데 수사기관은 이 사람 말 바꿨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게 되니까 최악의 진술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죠? 조서 확인이죠. 맞습니다. 근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정말 정신없이 막 장기간 동안 조사를 받는 나머지 마지막에 조사 다 끝났습니다. 조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는 거의 탈진 상태에 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 잘 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착오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조서를 꾸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조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 적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의도가 들어있는 질문과 그리고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수사기관이 이해한 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그 조서가 뉘앙스가 우리가 말한 것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기관도 또 뭐 많은 양의 수사를 하다 보면은 오탈자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누군가의 이름을 잘못 적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조서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한데 요거를 좀 놓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조사의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했을 때 그 가장 큰 실익이 조서 확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수사기관에다가 진술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피조사자인 의뢰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모두 다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서를 봤을 때 이 수사기관이 어떤 취지로 질문했는데 다르게 질문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뢰인이 어떤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각색을 해서 수사기관 혹시 다르게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다 검토를 해드리고 많이 수정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변호사로서 입회의 실익인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받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맞습니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